자, 오늘은 8월 7일 일요일입니다. 저번 주에 음성이 녹음이 안 됐죠. 그런데 이번 주도 이번에도 두 번째 녹음이에요. 마이크를 또 안 켜고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뭐 그렇게 넘어갑시다. 자, 이번 주 8월 7일 중요한 이슈는 CPI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슈 체크해 보죠. 여전히 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 CPI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많이 나온 건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어떤 긴장감이 좀 돌고 있다. 뭐 그게 전부 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냐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전쟁이 날 것 같은 지정학적인 어떤 위기감이 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법안이 체결이 될 거고요. 뭐 인플레 감축 법안을 최근에 뭐 상정했다고 하는 것 같고, 8월 말까지 치포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기는 하죠.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석유 가격은, 오일 가격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역시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계속 감염자 숫자가 늘고 있고요. 두창도 WTO에서 전염병으로 인정하는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태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걱정거리죠. 저번 주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아무래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요일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요. 환율은 뭐 1년 동안 계속 상승해서 지금은 1303원, 뭐 고점들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뭐 미국 주식을 새로 들어가거나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달러 인덱스는 106, 여기도 높죠. 꽤 높아요. 95선 이런 정도까지 좀 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견뎌봐야지, 버텨봐야지만 되지 않겠나. 오히려 지금 뭐 미국 주식 뭐 수익이 많이 나셨다면 뭐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WTI는요, 최근에 좀 급락을 하고 있어요. 120달러 수준까지 갔다가 이제 좀 많이 떨어져서 88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각도나 떨어지는 각도가 거의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급하게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면 한 80달러 근처에서 한번 또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터지겠다, 잠깐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좀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겠나. 아무튼 60달러 이하까지 언저리까지 오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WTI는 하락하고 있다.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죠. 자, CPI는 8월 10일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가 7월 13일 날 6월 달치 CPI를 발표를 했을 때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 고점을 찍었다 하는 이런 피크아웃 이런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요. 8월 10일 날 어떻게 CPI가 나오냐는 꽤 중요하겠다. 지금 예측은 한 8.7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덜 나오기를 기대해보세요. 덜 나와도 걱정인가요? 요새는 뭐 호재인지 악재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나와도 반응하는 상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든,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해석을 다 달래버리니까. 자, 미국 10년물 국채 2년 채권 금리를 살펴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3. 이게 최고치가 얼마였던가요? 까먹었죠? 아무튼 3포인트를 넘었어요. 3.25 정도까지 갔었던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이 빠져서 2.8 정도 됐고요. 2년 금리는 3.2 정도까지로 지금 거의 횡보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게 작년에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4월 1일 날 한번 역전이 됐었고요. 그 다음 7월 7일 날 역전이 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차 역전이 되고 벌어진다 그래서 뭐 주가가 크게 갑자기 하락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들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효과가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나타난다.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현금화하는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천천히, 뭐 아주 어떤 상승장은 아닐 수도 있다.
위험에 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제조업 지수 PMI는 8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예측이 한 52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50.8로 상당히 잘 나왔죠. 그래서 당분간 뭐 금리를 인하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고용지수가 나왔는데 비농업 고용지수가 우리 예측 250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250K. 근데 실제로는 528K, 거의 2배가 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면서 또 실업률도 3.6 예측에 3.5로 실제로는 더 낮았기 때문에 뭐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또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일으켰다. 너무 좋아도 변동성이고요, 너무 나빠도 변동성이고, 적당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좋아지고 있다, 미국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지표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금현물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가 뭐 조금은 상승한 상태입니다. 한 7월 말까지 좀 하락했다가 중순까지 하락했다가 7월 중순 이후로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지, 뭐 개인적으로 상승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 국내금 기준으로 한 7만원 아래에 좀 빠지면 매집을 좀 해볼까 했는데, 또 버림을 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를 좀 보면 VIX 빅스 지수는 뭐 30 이하로 뚝 떨어져서 이제 20일 안정권으로 들어왔다.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잦아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줍니다. 하도 업다운이 심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치적으로만 보면 좀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다. V코스피 역시 17 밑으로 굉장히 낮은 단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자, 탐욕 공포 지수는 저번 달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4, 굉장히 어떤 공포 상태였다가 지금은 거의 뉴트럴 50까지 회복이 된 상태라고 봅니다. 시장이 좀 안정적이다, 지금은 좀 평온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잠깐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업다운이 좀 굉장히 심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금요일 장이. 그래서 월요일 장이 꽤 두근두근 하죠. 다우, 나스닥, S&P 거의 고압권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아시아 증시도 뭐 괜찮은 편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금요일 날 상승이 더 많았고 뭐 0.72 정도 상승해서 2490 거쳐 2500 다 왔죠.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상승 종목은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코스닥 831. 그래서 둘 다 61선을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캔들 모양으로만 보면 하나 둘셋 뭐 거의 저희 제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6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름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돼서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돼버렸죠. 코스닥 역시 좀 비슷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한번 이번 주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화는요, 6월 초에 바닥을 찍고 행보하다가 지금 한 7월 말부터 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약간 다시 수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